안녕하세요. 리얼티 문TV의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전략 및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실행 요건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주택상 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임대차 매매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분쟁 조정, 대응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정부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동영상 클래스를 찾으시거나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하기 및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목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토지주택공사 혁신 추진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추진 배경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H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장 부패 해소 요구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신뢰 하락은 이사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 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되었는데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LH 투기 직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성역 없는 조사 수사 후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텐데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 및 법, 제도 행태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사태의 발단인 LH의 환골 탈퇴를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부패 해소와 동시에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본 방향입니다. 목표는 부동산 투기 부패 발본색원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환골 탈퇴,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3대 원칙은 1. 예방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시스템 구축, 2. 제로 베이스에서 법, 제도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3. 국민 신뢰 회복과 부동산 정책 일관 추진을 위한 LH 혁신입니다. 예방대책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2.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4.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 5.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 수익 축소 6. 농지 취득 심사 강화 7.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입니다. 적발대책 과제는 8.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 출범 고. 상시 투기 신고 및 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10. 최대 10억 원 포상금에 더하여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 확대 11. 공무원 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12. 대규모 택지 지정 시 투기 거래 사전 조사 실시 13.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 색출입니다. 처벌 대책은 14.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15.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 완전 퇴출 16.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17.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환수 대책은 18. 부당이득의 3에서 5배 환수 19.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20.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방 대책 7가지 과제 내용입니다. 1.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현재 등록 대상 23만 명에서 30만 명 내외 증가 추정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이 3월 24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금년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처 재산 등록자 이외의 전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재산을 자체 감사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되 공직유관단체 및 공무직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은 법 개정 후 금년부터 전산 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 시스템 구축되면 등록 추진합니다. 소속 기관장이 허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 혐의가 있거나 샘플 조사 시 본인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 실시합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을, 행안부는 지방공무원과 공기업을, 기재부는 중앙공공기관을 현황 파악 위주 관리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3월 24일 본회의에 의결되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제한 부동산은 토지, 주택 포함한 부동산 전체이며 제한 지역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합니다. 기재부, 국토부, LH 등은 전국 제한, SH나 GH 등은 해당 시도 내 제한합니다.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려, 일시적 2주택 등이며 제도 운용은 각 기관장이 세부 방안을 마련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윤리위가 개선 권고합니다. 통제 장치로는 소속 기관장의 운영 결과를 연일회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강화 내용입니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 강화하고 행복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한 차례만 부여 등 추진합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관으로 한정하고 일부 이전은 제외합니다.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 추진 시 별도 4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내용인데요. 조치사항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예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정무위 심사 중이며 이를 신속히 입법하여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벌칙 강화하도록 합니다. 징계벌칙의 내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 경영 강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을 개정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리더십 등 관련 지표 등급 조정 등으로 지방공기업은 윤리경영지표, 경영층 리더십 등급 조정 등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과거 부정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등급을 조정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그 결과에 연동하여 지급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지급 성과급 환수 추진 가능토록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지표 배정 확대합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치 이행 노력과 성과도 윤리경영평가 내용에 반영합니다.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위한 조치사항으로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합니다.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시행하고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하는 사업용 토지 범위를 축소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 6에서 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플러스 10%포인트에서 플러스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적용도 배제합니다. 또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내용입니다.
보유기간별 부동산 종류별로 세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을 축소합니다.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 인정고 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 강화합니다. 현재는 사업 인정고 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중과 배제하였는데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 및 양도세 감면 제외합니다. 농지 취득 심사 강화 과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합니다. 농지법상 기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 16개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직업, 영농 경력 등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 계획서 등입니다.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가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부정 기재 시 과태료 500만 원 규정도 신설합니다. 신규 취득 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이용 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지자체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 경찰제를 도입합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 시 지자체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해산 청구 요건 해당하는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소명 강화 등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음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과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융위 행정지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합니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하게 됩니다. 규제 수준은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다만 농어업인의 영농자금 등이나 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예정입니다.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토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또는 일정 금액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통보하게 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하는 택지부터 시행합니다. 또 가칭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 구성하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즉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중 예방 대책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동영상 클래스를 찾으시거나 1대1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구독하기 및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